이 영상은 엔드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묘하면서도 너무나 냉혹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였고 제 예상을 보란듯이 피해가는 이야기였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데도 외로운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소개를 듣고 나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보라 작가의 장편소설 울트라맨을 위하여입니다. 출판사는 엔드이고요. 신보라 작가님은 2023년 휠 얼라이먼트라는 단편으로 등단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작가님인데요. 이번에 출간된 울트라맨을 위하여 이 책이 첫 번째 장편소설이고 제5회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읽는 작가님의 작품이었고 무엇보다도 출판사로부터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처음 들었을 때 서태지의 노래 울트라매니아에서 모티브를 얻어 탄생한 작품이다 라고 하셔서 더 궁금해졌었는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소설은 중학생 우주와 같은 반의 메리라는 아이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메리의 본명은 문형은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는 스스로를 메리라고 부르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아이인데요. 우주와 메리는 수수께끼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활락송이라는 노래방에 숨어들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메리의 엄마가 운영하는 비디오 감상실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사실 우주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주의 아버지는 화물 트럭을 몰다가 외제차와 충돌 사고가 나서 사망했는데요. 세상은 외제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은 모른 채 화물 트럭을 몬 우주의 아버지만을 비난했고 아버지의 사고 이후 시리에 빠진 우주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점점 심해져서 자리에 눕고 맙니다. 15살의 어린 소녀 우주에게 이 모든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괴물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우주는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진짜 울트라맨이 되고 싶다 라고. 어디서든 어깨로 움츠리지 않을 수 있게 단단한 갑옷을 가진 울트라맨.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 라고. 한편 메리 역시 어떤 사연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메리는 자신의 엄마가 아끼는 화분에 락스탄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서서히 죽여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우주는 메리가 맞닥뜨린 현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도망치고 싶을 만큼 가혹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이 우주와 메리를 가깝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겠죠. 이렇게 이 소설은 우주와 메리의 관계, 우주와 엄마의 관계, 그리고 마침내 우주가 마주하는 현실을 슬프고 기이한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아까 제가 이 책이 서태지의 노래 울트라매니아에서 모티브를 얻어 탄생한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책의 작가의 말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태지의 울트라매니아를 처음 들었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해. 그래, 괜찮지 않잖아. 어때? 괜찮지 않은 것도 괜찮지. 그렇게 말을 거는 듯 했다. 그것이 이 소설의 시작이었다. 라고. 이런 글을 읽었으니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은 노래 울트라매니아는 정말 파격적인 곡이었습니다. 서태지 씨가 은퇴 선언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공개한 곡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하드코어한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운드 속에서도 이 가사가 딱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솔직한 해답을 갖자. 영웅이란 존재는 더는 없어. 이미 죽은 지 오래, 무척 오래. 저 태양 아래 바로 이날의 영웅은 바로 너야. 그리고 이 가사가 이 책의 내용, 이 작품이 우주에게 건네는 메시지와 좀 이어지는 맥락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줄거리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우주에게 이 현실은 굉장히 잔인한 곳입니다. 학교의 아이들은 자극적인 소문을 놀잇감 삼아서 우주를 조롱하고 바깥 세상은 피해자인 자신의 아버지를 가해자라고 부르는 부조리한 곳이고 유일하게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은 서서히 죽어가는 엄마와 자신만이 남은 적막한 곳입니다. 전학간 학교에서 만난 메리와의 관계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단란하고 따뜻한 우정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이 책이 온라인 서점 같은 데를 보면은 청소년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성인의 입장에서 이제 청소년 소설 하면 뭔가 삶과 우정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희망찬 내용,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내용 이런 걸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마침내 웃음을 되찾는 엔딩으로 끝을 맺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안온한 예상을 제대로 벗어나고 있고요. 제가 너무 성인과 청소년 이렇게 딱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바를 이야기해보자면 이 책은 성인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날것의 차가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실 15살인 우주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주는 울트라맨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울트라맨인가? 노래방에서 메리가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아마도 그 노래가 이제 울트라맨이야 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메리가 울트라맨처럼 포즈를 취하는데 아마도 이때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우주가 울트라맨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러면서 우주는 상상을 합니다. 메린의 비디오 감상실 화장실에서 눈을 감고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는 상상도 하고 커다란 울트라맨이 되어서 엄마를 집어올려서 어딘가로 데려가는 상상도 하고 소설에서 현실과 우주의 상상이 경계 없이 뒤섞이곤 하는데요. 이렇게 울트라맨이 되는 상상은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현실을 견디기 위한 우주의 그 일종의 방어기제처럼 느껴집니다. 상상과 현실 사이의 낙차가 클 때도 슬프지만 무엇보다도 슬픈 거는 상상을 하는 본인이 이미 그 상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럼에도 상상하는 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이야기라고. 이 소설이 우주와 메리의 아름답고 굳건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일 거다라는 예상이 깨져버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그 상상 안에 고립되어버리는 외로워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 소설은 이 세상에 사랑 따위는 없고 모두 다 각자 도생이야 라고 외치는 작품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우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밝히고 있듯이 나를 안아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그저 사랑해달라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울트라맨처럼 단단한 갑옷을 입고 싶지만 사실은 그 안에 너무나도 여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있는 아이이고요. 이 모든 고난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원소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믿고 싶은 아이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결말 역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정말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결말이었고요. 우주를 아주 세게, 아주 오랫동안 안아주고 싶어지는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굉장히 리듬감 있는 문체로 적혀있고 장면 전환도 빠르기 때문에 마치 한 편의 길고 초현실적인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이 읽은 책이에요. 하늘에 물고기가 떠있고 낡은 문을 열면 석양이 지는 바다가 펼쳐지고 곪은 과일과 달콤한 슈톨렌, 쓰러지는 볼링핀 같은 것들이 오버랩되는 장면들, 그리고 밤하늘을 날아가는 울트라맨, 이런 것들이 어떤 어렴풋한 멜로디와 함께 떠오르는 소설이었거든요. 흔히 표현하듯이 영화를 보는 듯하다 라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요. 이 소재와 장면들이 주는 독특한 감각은, 그리고 이 독특한 문체는 직접 읽어봐야 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주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메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지켜봐 주기를 권하고 싶고요. 청소년 소설이라고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인이 읽어도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총 5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늘 그랬듯이 더보기란에 다 기재를 해둘 테니까 이벤트 참여 전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보라 작가의 소설 울트라맨을 위하여 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울트라맨 같은 거는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단단한 갑옷으로 나 자신을 감싸고 싶다는 마음, 막강한 힘을 갖고 싶다가도 누구라도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는 무뎌질 수 있지만 사랑에는 무뎌질 수 없는 법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짙은 여운과 독특한 매력을 여러분께서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슬픔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이게 좀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고, 특히 저는 청소년이나 학생이 주인공인 소설 혹은 학교가 배경인 소설을 읽을 때 조금 더 마음이 좀 애틋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처럼 청소년 시기를 지나온 모든 분들께도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청소년 독자분들께도 추천을 하는 책이고, 참고로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울트라맨을 위하여 이 책을 포함해서 엔드 소설 브랜드전이 열리고 있어요. 엔드의 소설을 구매하시면 경장편 작가상 대상 작가의 문장을 이었을 수 있는 여편 소설 엽서와
엔드 앤솔러지 시리즈의 신간 끼리끼리 사이언스 표지 노트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남겨드리는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엔드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